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 3년 차, 저는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4년제 대학을 나와서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남편은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처음 만났을 때는 제 직업이나 집안 배경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어요.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결혼 전부터 뭔가 달갑지 않아 하시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남편이 워낙 좋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시는 분위기였죠. 신혼 때만 해도 그럭저럭 참을 만했어요. 가끔씩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있었지만 그러려니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저를 소개할 때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면서 남편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더 견디기 힘든 건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하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다른 집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친구 며느리는 의사라면서 우리 아들보다 더 번다고 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친구 며느리는 집안이 좋아서 시집 올 때 예물을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자랑하시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비교 대상이었죠. 그런데 점점 저에 대한 무시가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친구분들과 전화 통화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아깝다는 말씀과 함께 제 직업과 집안을 평가하시는 내용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친정 부모님까지 무시하시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더욱 심해졌어요. 집에 갈 때마다 은근히 제 직업을 깎아내리셨고 남편과 함께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 챙기는 일에는 정말 열성적이셨어요. 남편이 조금만 피곤해 보이면 바로 영양제며 보양식이며 챙기시면서 우리 아들이 너무 고생한다고 걱정하셨죠. 반면 제가 아프거나 힘들어해도 관심 없으셨어요. 한 번은 제가 독감에 걸려서 며칠 알아누웠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전염될까봐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참기 힘들었던 건 작년 추석이었어요. 시댁에 모인 친척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또 다른 집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셨거든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다른 며느리들과 저를 비교하셨어요. 누구는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누구는 시부모 모시는 게 얼마나 극진한지, 누구는 집안 살림을 얼마나 알뜰하게 하는지. 그러면서 우리 며느리는 이런 것도 모르고 저런 것도 못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시숙모가 저를 감싸주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셨어요. 우리 며느리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마음이 아프다고요. 그런데 남편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말씀도 틀린 건 아니라면서 저도 좀 더 발전할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에 서는 것 같아서 너무 서러웠죠. 하지만 그때는 그냥 참았어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건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올해 봄에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였죠. 저는 회사 일이 바빠서 평일에는 못 가고 주말에 병문안을 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병실에서 다른 환자 보호자분과 이야기하시는 걸 우연히 듣게 됐어요. 며느리가 쓸모없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아들이 너무 아깝다면서 다시 돌아가면 절대 결혼 안 시켰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제가 평일에 못 오는 건 회사 일 때문인데 그것도 트집 잡으시다니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모욕적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엄마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면서요. 저는 정말 허탈했어요. 남편이 제 편이 되어주지 않으니까 너무 외로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또 집에 오셔서 이것저것 살림 트집을 잡더니 결국 또 남편과 저를 대놓고 비교하셨어요.
그리고 집안 이야기까지 하는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제 욕하는 건 참겠는데 저희 부모님까지 들먹이시는 건 제가 참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셨어요. 네가 안 참으면 어쩔 건데? 네가 직업이 좋냐? 집안이 좋냐? 내 말이 틀렸어? 내세울 거라곤 하나도 없는 게. 그때 남편이 하는 말도 충격적이었죠.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화를 내. 그 순간 정말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에 서는 것 같아서 너무 배신감이 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정말로 세무사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 저도 한번 해보자고요. 아니, 해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내겠다고 다짐했어요. 먼저 인터넷으로 세무사가 되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세무사가 되려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걸 알았죠. 우선 토익부터 시작했는데 세무사 시험 1차 영어는 토익 700점 이상이면 면제였거든요. 회사 다니면서 토익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공부했어요. 점심시간에도 단어 암기하고 퇴근 후에도 2~3시간씩 공부했죠. 4개월 만에 토익 750점을 받았어요. 1차는 통과한 셈이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2차 공부를 시작해야 했어요. 2차 시험 과목은 총 6과목이었어요. 처음에는 독학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세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특히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조문도 많고 해석도 까다로웠죠. 결국 학원에 등록하기로 했어요. 세무사 전문 학원을 알아봤는데 수강료가 만만치 않았어요. 저희 집 살림에는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지만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고 제 적금을 해약해서 수강료를 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회사에서 야근이라도 하는 날이면 학원에 늦게 도착해서 수업을 놓치기도 했고 피곤해서 수업 중에 졸기도 했거든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틈만 나면 저를 깎아내리셨어요. 어느 날은 저보고 요즘 더 살림이 엉망이라며 누가 보면 대단한 일 하는 줄 알겠다면서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하셨죠. 반면 남편에게는 우리 아들 고생 많이 한다며 온갖 보양식을 만들어 오셨어요. 그리고는 또 계속해서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하셨어요. 이번에는 누구 며느리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고 오셔서는 우리 며느리는 언제 승진하냐고 다른 며느리들은 다 잘 나가는데 왜 우리 며느리만 이렇게 평범하냐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공부하느라 집안일에 소홀해진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죠. 첫 번째 시험은 망쳤어요. 6과목 중 3과목만 합격했거든요. 낙담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했죠. 두 번째 해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했어요. 합격한 3과목은 면제되니까 나머지 3과목에만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세법학 일부가 가장 어려웠는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각종 공제와 감면 규정들을 외우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해 여름 남편이 제 가방에서 세무사 교재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고 혹시 공부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솔직히 말했어요. 세무사 시험 준비하고 있다고요. 남편은 깜짝 놀라더니 웃었어요. 세무사가 되겠다고? 너가? 그게 쉬운 줄 아냐고 자기도 합격하는데 3년 걸렸다고 하면서요. 그 말투에서 저를 무시하는 뉘앙스가 느껴져서 더욱 오기가 생겼어요.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포기하겠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시간 낭비하지 말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모든 과목을 합격했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2년간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세무사 등록을 마치고 나서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제가 직업이 변변치 못하다고 집안이 별로라고 많이 무시하시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냐며 불편해하셨죠. 그때 저는 말했어요. 이제 저도 세무사라고요.
2년 동안 공부해서 합격했다고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진짜냐고 물어봤고 저는 세무사 등록증을 보여줬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그래도 경험이 없지 않냐고 하셨어요. 경험은 쌓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세무사가 그렇게 대단한 직업인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와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2년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저를 무시하셨어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도 해냈는데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버릇 없다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화를 내셨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이 상처받았다고요. 특히 남편마저 어머님 편에 서서 저를 무시할 때는 정말 견딜 수 없었다고요. 남편은 끝까지 자기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결심이 서더라고요. 가방에서 이혼 동의서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제 저도 세무사니까 더 이상 무시하실 일은 없겠지만 굳이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과 살고 싶다고요. 시어머니가 미쳤다며 소리를 지르셨고 남편은 갑자기 왜 이러냐며 당황했지만 저는 차분했어요. 갑자기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2년 동안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라고요. 세무사가 되면 어머님이 저를 달리 보실 줄 알았는데 막상 되고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그럼 다시 얘기해보자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말했어요. 어머님이 저를 무시하실 때 남편이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게 가장 실망스러웠다고요. 부부란 서로를 지켜줘야 하는 관계 아니냐고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남편이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제가 워낙 단호하게 나오자 결국 동의해줬거든요. 지금은 작은 세무사 사무소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어요. 경험을 쌓고 나면 독립할 생각이에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기본기가 있어서인지 금방 적응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더 이상 누구에게 무시당하지 않아도 되고 제 가치를 스스로 증명했다는 자신감도 생겼거든요. 얼마 전에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다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많이 반성하고 계신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부러워하던 며느리들 많지 않냐고 부디 그런 여자 만나서 잘 살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세무사가 되는 것 자체가 목표는 아니었어요.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제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정말로 저를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2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보람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무시를 참으면서 공부하는 게 정말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제 자신에 대해 많이 알게 됐거든요. 세무사라는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 스스로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겠다고 마음먹으면 정말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죠. 남편과 시어머니를 미워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죠. 그분들이 저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발전할 이유도 없었을 테니까요.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이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지만 외롭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정말로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 믿어요. 그때까지는 제 자신을 더 발전시키는 데 집중할 생각이에요. 돌이켜보면 시어머니의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꾼 것 같아요. 네가 직업이 좋냐? 집안이 좋냐? 내 말이 틀렸냐는 그 말에 굴복해서 위축되거나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이 올라갔거든요. 세무사가 되고 나서 깨달은 건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성실하고 열심히 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시어머니는 제 이전 직업을 무시하셨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세무사가 되는데 큰 힘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혹시 저처럼 무시당하며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정작 그들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떠날 용기도 필요해요. 저는 복수를 위해 세무사가 됐지만 결국 얻은 건 복수가 아니라 자유였어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자유 말이에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